리플 XRP한테 드디어 중국발 초대형 호재가 터졌습니다. 중국 핀테크 대기업 링크 로지스 측에서 수조 달러 규모의 공급망 금융 플랫폼에 리플 레저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딱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오, 호재가 떴네? 가격 좀 오르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반응들. 그리고 또 한 개, 이거 자체가 또 XRP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 이런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반응들. 저는 이 후자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뉴스가 단순하게 가격 자극이 아니라 XRP의 역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링크 로지스라는 회사부터 알아야 돼요. 이 회사가 그냥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중국 제조업과 납품업체, 은행과 투자자들을 모두 연결해가지고 공급망 금융을 운영하는 말 그대로 중국 무역의 핵심 인프라인데요. 거래 규모가 수조 달러에 이르고 글로벌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우리 시스템에 리플 레저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왜 크냐? 공급망 금융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송금이 아니죠. 공장이 물건을 만들면은 납품업체가 송장을 발행을 합니다. 은행은 이런 것들을 담보로서 대출을 해주고 대금 결제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돈이 묶이고 수수료가 쌓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리플 레저 위에서 처리한다면은 송장을 바로 토큰화해가지고 은행이 즉시 확인을 하고 몇 초 만에 결제나 대출 자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용은 낮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XRP가 이제 송금 코인을 넘어가지고 실물 무역 금융 인프라로서 확장된다는 사실인 거고, 그동안 투자자분들께서 XRP는 송금용이다 이렇게 한정해가지고 보셨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그 틀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큰 시간인데요. 동시에 미국 쪽에서도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물 XRP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미국 SEC 소송이 끝나면서 이제 비트와이즈,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이런 글로벌 금융사들이 XRP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고, 무려 7개 회사가 줄줄이 들어와 있고요. 10월이면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미 CME 선물 시장에서 XRP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고, 선물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것은 기관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물이 승인된다면 이 수요가 고스란히 현물 ETF로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XRP 아미 커뮤니티 파워입니다. 과거에 SEC 소송에서 7만 5천 명이 법정 친구로서 참여했을 정도로 전 세계 XRP 보유자들의 결집력 자체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ETF가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이 힘들이 실제 매수세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현재 시장에서 XRP ETF 수요 자체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투자분들께서 아직도 XRP를 송금 코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또는 ETF를 단순한 가격 상승 이벤트 정도로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라는 거고, 중국에서는 리플 레저 글로벌 무역 금융에 들어가고 미국에서는 ETF라는 제도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다? 그렇다면 XRP의 위치가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시도겠죠.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놀랐던 건요, 동서양 양쪽에서 동시에 XRP를 제도권에 끌어들이는 흐름들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실물 인프라, 그리고 미국은 제도권 금융, 이게 겹치고 있다는 거겠죠. 가격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3달러 돌파, 그리고 3.5달러 저항선, 이런 숫자들이 거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가격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한 번 바뀌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XRP는 지금 단기 차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있습니다. 송금에서 무역금융, 그리고 ETF로 이어지는 그림들, 이게 앞으로 5년, 10년의 금융 지도를 바꿀 수 있는 흐름인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시장은 늘 단기 가격에만 시선을 뺏기지만요, 진짜 돈은 구조가 바뀔 때 움직인다는 거. 지금 XRP가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가격만 보지 마시고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11만 2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지점인데요. 흔히 투자자분들은 10만 달러, 11만 달러 같은 이런 라운드 숫자를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이 선을 뚫었다는 것은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언론과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는 것처럼 이번 돌파 자체가 전세계 시장의 시선을 비트코인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점에 나오는 전망도 주목할 만해요.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6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4개월 동안 평균 44% 상승했고 70% 확률로서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가 11만 달러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요, 단순한 수치로서도 16만 달러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해석이고, 다만 2018년, 2022년처럼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던 만큼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시장 조건을 함께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인사 채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규제 이슈도 뜨겁습니다. 미국 SEC에 피소된 유니코인이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을 했는데요. 유니코인 측에서는 SEC가 정치적인 이유로 억지 소송을 걸었다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고, SEC의 주장에 따르면 유니코인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을 담보로 하는 토큰을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서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유니코인 같은 경우는 SEC가 주요 공시를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겨냥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들 자체가 유니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실물자산 기반 토큰 RWA 시장 전체의 제도권 인식과도 직결이 됩니다. 다른 기업들이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패소하게 된다면 RWA 시장 자체가 위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이커머스 기업 DDC 엔터프라이즈가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120개의 비트코인인데요. 매입 평균 단가는 10만 8천 달러 정도입니다. 이제 총 보유량은 1000개 비트코인을 넘어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재무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만 달러 이상에서도 과감하게 매수에 나섰다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이 과거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보여줬던 트레저리 전략과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고요. 다만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하루의 유입 규모만 약 9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비트코인 ETF 유입 수준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전 세계 최대 채굴 기업 중에 하나인 비트마인이 있는데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무려 150만 이더리움, 약 66억 달러치를 보유하면서 대규모 매집에 나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채굴자의 투자라기보다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가치를 보고 장기 보유하고자 하는 시그널로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경제의 운영 체제다 서사를 강화하는 흐름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시장 크게 세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돌파하면서 연말 16만 달러 시나리오가 열렸고, 두 번째로 SEC랑 유니코인의 법정 공방 자체가 현재 규제의 방향성을 가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관 매수랑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런 자금 이동들 자체가 암호화폐가 단순한 투기를 넘어가지고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거는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거. 오늘 말씀드린 뉴스들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최근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정보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입장을 신청해주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항상 업비트랑 비싼 기준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몰빵 투자를 하거나 뭐 아니면 도 형식의 도박성 매매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안전한 비중 조절들, 그리고 원칙 매매들, 이런 것들을 안내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시장의 등락폭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하락이 찾아왔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결국에 안정적인 원칙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리플은 리플대로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면서 일부 비중만 운영을 하시고,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 일부 비중들은 단기 종목들을 활용하시면서 원칙 매매를 실천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여기서는 리플의 단기 타점, 브리핑, 중요 이슈, 중장기 타점까지도 함께 설명드리면서 활용도를 높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락업 일정들, 그리고 향후 방향성 같은 것들, 주요 호재랑 여러 가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도 꾸준히 다뤄드리고 있어요.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과 중장기 코인 분석, 그리고 시장 전체 브리핑까지도 함께 다뤄드립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중요한 일정은 무엇인지 큰 방향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단순하게 타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가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은 업비트랑 비썸, 알트코인 타점을 함께 공유드리는 방입니다. 단순하게 리플만 보시는 분들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왜냐하면 리플이 잠깐 움직이지 않을 때 알트코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대로 알트가 조용할 때 리플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리플만 올인하셔가지고 바라본다면은 내 포트폴리오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는 게 하나입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해가지고 원칙 매매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결국에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인 거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도미넌스가 빠지는 흐름이 정말 뚜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장 자금들이 단순하게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 하락하면 어떻죠? 알트코인들도 같이 빠지죠. 그게 아니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눈치 빠른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 특히나 요즘 들어가지고 테마가 확실한 알트코인들로 유입되는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관련된 테마 코인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관련 코인들이 무려 30%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5%가량 적지 않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거고 분명하게 9월달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저는 새벽 시간인데도 이런 흐름들 보면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한테 또 한 번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중국 관련 코인들 우리 이미 신사 채널 단기 종합방통에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었고 이미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된 상태죠. 오늘 새벽 4시에 매도 체결된 온톨로지 같은 경우도 미리 저희가 목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기 때문에 깊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알람 사인 드렸고요. 신사 채널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는 지금 잠을 자다가도 이번에 수익 실현이 되셨습니다. 단순하게 미리 목표 타점에 매도만 걸어놨을 뿐인데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 계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잠을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타점을 미리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놀거나 일하거나 쉴 때도 돈은 계속 굴러가면서 수익을 쌓아나간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흔히 말해서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 시장은 항상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 장세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지금이 바로 그 흐름 자체가 바뀌는 초입 구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비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유 종목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테마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날카로운 타점에서 신규 추천 드리면서 실질적인 기회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웃어줍니다. 이번 흐름들 놓치지 않고 함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요. XRP 리플에 대한 단기 고점 라인 제시드리고 실제로 이번에 4,850원 단기 고점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현재 저점 라인에서 추가 분할 매수 드리고 있죠. XRP 리플 전용 타점방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 테마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시드리고 추천드리는 알트코인 단타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챗 GPT AI 인공지능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까지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